자, 인사 나누고 수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겨울비가 촉촉하게 드는데 고생도 많습니다. 오늘 또 좋은 하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보죠.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국토계획법상 도시 군가요로 결정하는 내용들 6가지가 있었는데 그 6가지를 하나하나 지금 구체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 계획, 그리고 그 기반시설 설치정비 계량,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도시 군계획 시설 부지단 매수 청구, 그 다음에 개발 밀도 관리구역,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나갔던 유인물이 있을 건데요. 프린트물, 그것 좀 남은 게 있지 않습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난주에 드렸던 자료 가지고 오셨죠? 자, 그걸 가지고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오늘 나갔던 프린트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인가요? 준비됐죠? 10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무슨 법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관한 법률 12문제가 나온다고 그랬고, 그리고 이 법에 나오는 중요한 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통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통해서 우리의 땅에다 정해 나갈 수 있는 내용, 결정해 나갈 수 있는 내용 6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째, 용도지역, 그 다음에 용도지구의 지정과 변경이 있었고, 둘째, 용도구역인 계시수도, 그 다음에 입, 이렇게 입지기지 최수고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가 뭐가 있었습니까? 기반시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계량에 관한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 있죠. 이 4번은 국토계획법에서 구체화시켜서 공부하지 않고 별도의 법인 도시개발법은 도시발사업, 그래 도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2편을 통해서 우리가 별도로 공부한다고 그랬죠.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제3편을 통해서 별도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는 더 이상 구체화시켜서 공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5번째 뭐가 있나요? 그렇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게 될 때는 계획조를 하는데 그 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이요. 이 구역에 대하여 바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개발 정비를 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어서 결정합니다. 그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하고, 이 계획도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해서 최종 결정할 때는 도시군가요로 결정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5번 하고 그 다음에 3번을 이제 구체화시켜서 공부를 할 예정이에요. 1번과 2번, 6번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죠. 자, 먼저 5번에 대해서 109페이지 나오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주로 이 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에 맞게 그 장소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조성해 나가고자 할 때 지정하게 되는 것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이 구역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그 장소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늦어도 몇 년에 결정해서 나가도록 하고 있냐면은 3년 이내에 이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해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3년에 이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서 결정 고시하지 않으면 지정했던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장소는 3년이 된 날 다음날에 실효트랙에서 없어지게 된다. 이게 중요해요. 몇 년에 만들어야 하든가 3년 이렇게 하시고요. 이 구역을 지정하고 그 장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서 최종 결정할 때는 바로 구속력 있는 계획인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한다. 이게 잘 나와요. 그래 지구단위 계획국을 지정할 때도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하고 그리고 그 장소에 대한 개발과 정비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인 지구단위 계획을 최종 결정할 때도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느냐? 그러면 도시 군 관리로 결정한다. 이렇게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109페이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구단위 계획국을 대상으로 해서 수립되는 지구단위 계획의가 나오는데 지구단위 계획의는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 있죠.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적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용을 합리화시키고 토지 기능을 증식시키며 미관도 개선하고 그 장소에 이양원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지역을 보다 계획적 체계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 군가의 일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의는 꼭 읽어두시고 그 의에서 키포인트는 일부하고 도시 군가이다 이렇게 좀 받으시고 두 번째 거기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결정은 무슨 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그랬습니까? 도시 군관리 잘 나오니까 자주 읽어두셔요. 바로 구역도 계획도 다 도시 군가로 결정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먼저 이렇게 모 장소에다 지정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모 장소에다 도시 군관리계 결정을 통해서 지정을 하고 그리고 늦어도 몇 년이내 아까 그 장소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개발 정비를 하기 위한 계획인 지구단위 만들어서 결정한다고 그랬습니까? 3년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을 딱 수립해서 도시 군가로 결정 고시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고시한 그 지구단위가 있다면 그 구역에서는 이 계획의 내용들만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 이 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결정 고시된 지구단위 계획은 구속력이 있다. 그래 이 계획을 통해서 이 장소 근데 지금 지구단위 계획이 이렇게 지정됐다면 이 장소 여기다 도로는 이렇게 배치하겠다. 공원은 여기다 배치하겠다. 뭐 이런 도로라든가 그리고 공원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 합니다. 기반시설. 이러한 기반시설 배치 규모를 필수로 이 계획 만들 때 포함해 가지고 고시를 해주게 돼요. 그리고 이 계획을 만들게 될 때는 이 계획 내용에 따라 이 구역에 대한 그 허용하게 될 건축물의 용도를 정해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이 블록에는 의료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만 건축토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확정해서 고시를 하게 된다든가 여기는 교육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만 건축토록 규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내용을 이 계획에 따라 포함해서 고시를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는 주택만 뭐 단독택 뭐 공동택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뭐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한 것만 건축토록 하겠다라고 할 때 그런 내용을 이 계획 만들 때 포함해서 고시를 해주게 되는데요. 그래 이 계획을 만들 때는 이러한 두 가지는 필수로 포함해서 고시를 해야 됩니다. 기반시설 배치하고 그 구역에 허용하게 될 건축물로 용도 제한 문제하고 그리고 그 안에 허용하게 될 건축물에 대하여 건폐율 최대 한도 그리고 용적률 최대 한도 그리고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 이런 것들을 필수로 포함해서 딱 고시하게 되면 이 계획에 의해서 고시된 그 계획대로만 이 장소가 조성되어서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계획에 맞게 이 안에 들어가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들이 자기의
대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대지를 공공시설 용지 이런 도로 부지로 기부 체납하게 되면 여기다 이제 허용되는 이 의료시설에 해당 건축물 건축할 때는 바로 건폐율 용적률을 좀 완화해 줍니다. 건폐라든가 용적률을 완화를 해서 더 크게 짓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그리고 이 지구 단위 계획 만드는 문제, 입안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행정청이 뭐 국장, 시도사, 시정수가 직권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직권을 해서 나갈 수도 있지만 바로 주민이 그 지역의 주민이 입안 제한해서 바로 이것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주민이 입안 제한해 가지고 행정청에서 여기까지 딱 지구 단위까지 만들어서 결정 고시했다면 그 제한했던 주민들이 자기들이 원했던 그 사업을 이 안에 들어가서 착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지구 단위를 이렇게 결정 고시해 줬다면 그날부터 늦어도 5년 이내에 자기들 원했던 사업을 또는 개발 행위를 바로 해야 합니다. 이 사업을 착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착수하지 않았다 그러면 5년이 된 날 다음날에 결정 고시했던 지구 단위 계획이 실효토로 하고 있습니다. 실효토로 이런 내용이 일단 큰 줄기로서 중요합니다. 먼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고시해놓고 몇 년에 지구 단위를 만들어서 결정 고시해야 되는가? 3년. 그렇지 않으면 3년이 된 날 다음날에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 군관리계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되고요. 그리고 3년에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해 줬다면 그 구역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때 이 건을 주민이 입안 제한해서 여기까지 지구 단위 계획까지 행정청에서 결정 고시해 줬다면 그 장소에 들어가서 원했던 그 사업들을 몇 년에 착수를 해야 되는가? 5년. 그렇지 않으면 5년이 된 날 다음 날에 결정 고시됐던 지구 단위 계획은 효력을 잃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 이 계획이 결정 고시됐다면 그 고시된 지구 단위 계획은 그 구역에서 개발과 사업할 때 구속력이 있다. 그래서 이 계획에서 허용하고 있는 용도의 건축만 건축하거나 그러한 용도로 건축물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지 이 계획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는 건축물을 이 안에 들어가서 건축하게 되면 바로 위법자로서 처벌받습니다. 바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서 이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하시고 이 계획을 만들 때는 반드시 두 가지는 필수로 꼭 정해서 고시를 해주는데 두 가지가 무엇인가? 기반서로 비치금하고 건축물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저한도 그리고 최저한도, 최고한도는 필수적 포함력이다. 이렇게 좀 일단 들어두십시오. 자, 그리고 이 지구 단위 계획국을 지정하게 될 때 지정권자가 있는데 법적으로 아무나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그다음에 시도의사하고 그다음에 시장 군수만 지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 이 구청장, 유성구청장이라든가 서구청장 이런 자치구청장은 지정 권한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 대전광역시에서는 대전광역시장하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어요. 그 광역시대하고 서울특별시대에 있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지정 권한이 없다. 이게 시험에 나왔네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구 단위 계획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틀리는 거예요. 그래 지정권자는 국장과 시도사와 시장 군수만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이네들이 이 지구 단위 계획국을 지정하게 될 때는 주로 그 지역의 특성상 개발을 예정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정비 사업을 예정하고 있는 지역일 때 바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장소에다 지정하지 보존을 세게 하겠다라는 장소는 지정을 함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래 이 지구 단위 계획국을 이렇게 지정해 나가게 될 때는 이렇게 전국토가 있다. 전국토를 다시 변형해서 이렇게 전국토를 합시다. 전국토가 있는데 전국토는 국토개법에 따라 그게 사용도 지역으로 구분 지정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용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사용도 지역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적하고 그 다음에 관리적하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농림지역하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도, 간, 농자로 사용도로 구분 지정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죠. 도, 간, 농, 자 이렇게 하시고, 그래 이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 나가게 될 때는 지정 권한을 쥐고 있는 이네들이라도 바로 아무 데다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로 그 지역의 특성상 개발을 예정하고 있다든가 정비사업을 예정하고 있는 지역에다 지정을 할 수 있지, 세계 보존을 하도록 되어 있는 장소는 함부로 지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 이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 나가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지정권자들은 도시적은 그 지역의 특성상 개발을 예정하는 땅들이죠. 그렇죠? 그래 이 지역에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지역, 자, 이 도시적이 아닌 지역, 여기 이쪽 지역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쪽 지역을 도시적이 아닌 지역,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도시적이 아닌 지역 이렇게도 표현하고 도시적 예허 지역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도시적 예허지역, 도시적 내가 되고 도시적 예허지역이 된다 이렇게 하셔요. 알겠죠? 그래 도시적 예허지역과 관해서 도시적 예허지역은 바로 관리적도 농림 자연 보존지역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 관리적은 다시 세 가지로 세분되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죠. 뭐 있습니까? 그래 보존 관리적도 있고 생산 관리적도 있고 또 뭐가 있나요? 계획 관리적이 있죠. 이 관리적 중 무슨 관리적은 제한적인 개발이 법적으로 허용되어지고 있습니까? 계획관리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 나가게 될 때는 도시적 내했다만 지정할 수 있고 도시적이 아닌 적은 지정할 수 없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도시적이 아닌 지역이라도 그 지역의 특성상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있다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한번 시험에 나왔네요. 도시적이 아닌 적은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 틀려요? 드리는 겁니다. 그래 크게 보셔야 되겠어. 도시적 내뿐만 아니라 도시적이 아닌 지역도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해돼요? 그래 도시적이 아닌 지역과 관해서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어지고 있는 지역으로서 계획관리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적은 일정한 면적 요건만 충족되면 지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셔요. 지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도시적이 아닌 지역으로서 설령 이런 지역에 있는 땅이라도 그 지역의 특성상 개발을 예정하고 있다. 그래 비록 보존성이 센 용도적인 보존관리, 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이라도 2차적으로 개발을 허용하고 싶다. 비록 보존성이 센 용도적이지만 그 지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해서 개발을 허용하고 싶다라고 할 때에는 바로 2차적으로 용도지구인 개발진흥지를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개발진흥지를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개발진흥지구. 그래 이렇게 개발진흥지가 지정됐다면 거기다도 지정할 수 있고 계획관리에다도 지정할 수 있고 개발진흥지가 있다면 거기다도 지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뭐 그 지역의 특성상 바로 또 용도지구가 지정됐었는데 그걸 폐지하고 그게 허용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행위권을 이 지구단을 만들어서 대체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도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 나가도록 허용합니다. 그래서 도시적 예허지역에다가 바로 이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 나가게 될 때는 세 가지 경우수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몇 가지 경우수가 있다고요? 세 가지. 그 지역이 계획관리지라든가 아니면 개발진흥지라든가 아니면 용도지구를 폐지해버리고 그 폐지된 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있었을 건데 그 제한을 지구단위로 대체해서 나고자 할 때는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게 되는 지정권자들인 국장, 시도사, 시장수는 이 구역을 지정해 나갈 때 두 가지 경우수가 있어요. 자기들이 정말 필요할 때 지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적 지정 대상지역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임의적 지정 대상지역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의무적 지정 대상지역을 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교재를 통해서 보겠는데 자 이제 교재로 갑니다. 교재 가서 보시면은 109페이지 임의적 지정 이렇게 돼 있죠. 찾았나요?
자, 지정권자를 먼저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자주 읽어두셔야 되겠습니다. 국토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할 수 있다. 시도 내에 있는 땅에 있다. 시도사가 지정할 수 있다. 시군 내에 있는 땅에 있다. 시장, 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 그네들이 지정권자인데 그네들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전부를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했다 줄 거예요. 이걸 임의적 지정 대상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 동그라미 1번부터 바로 동그라미 13번까지 12번까지 오른쪽에 12번까지 크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크게. 공법은 크게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1번부터 몇 번까지 묶어버리래요? 12번까지. 그래 그 장소들이 바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다. 이렇게 그 장소의 전부 일부에다 지정할 수 있다. 이걸 임의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1번부터 12번까지를 들여다보면 말이죠. 한마디 써놓으세요. 1번부터 12번까지 묶었다면 개발, 처음 찍고 정비, 예정지 이렇게 쓰나요. 그 장소들 들여다보면 다 지금 법적으로 개발을 예정하고 있는 장소, 정비사업을 예정하고 있는 장소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래 첫째, 국토개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용도주가 있습니다. 용도주고 하면은 몇 개가 있을까요? 10개가 있다고 공부했습니다. 10개. 경미고, 방방보시, 시계득 이렇게 10개가 있으니까 이 10개가 있다면 여기에 근데 개발 징조가 지정되어 있다. 개발 징조가 지정되어 있다면 여기든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취락주가 지정되어 있다면 정비를 하기 위해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정한 장소니까 거기다도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꼭 지정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에서 목표는 도시발구에 있다면 이것도 개발 예정하고 있는 장소니까 지정할 수 있는 것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을 하고자 할 때 정비구이다라고 지정을 하게 되는데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예정하고 있으니까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사업하려고 목표는 지구입니다. 그것도 개발 예정이니까 지정할 수 있고 그리고 산업단지라든가 준산업단지 바로 개발하려고 지금 지한 땅들입니다. 관광특구 관광단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장소 주택법상 대종사업 시행주고 이런 데 지금 개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다 지정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반대로 나왔어요. 지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걸 느낌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런 장소는 지금 다 법적으로 개발을 정비를 예정하고 있기에 이런 장소는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8번 보시면 이 개발 제한구역은 개발 못하게 막아놓은 땅이죠. 그리고 도시장 공도 개발 못하게 막아놓은 땅입니다. 공원 만들려고 묶고는 공원 무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개발 못하는 겁니다. 시가와 조정구역도 개발 못하게 막아놓은 땅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해제가 되면 개발의 여지가 있는 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해제가 중요해요. 8번인가요? 8번. 바로 이 개발 장구에서 해제된 장소, 시가와 조정에서 해제된 장소, 공원에서 해제된 장소, 도시장 공원에서 해제된 장소. 보고 계셔요? 거기는 해제가 되면 지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녹적은 보존을 세게 하자는 땅인데 여기가 녹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되도록이면 보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보존이죠. 그래 여기 보시고요. 도시역 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있다면 이 땅은 법적으로 개발을 허용하였다는 땅인데 반해서 녹적은 보존을 해야 할 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적에 있는 땅의 일부를 오늘부로 주택 개발을 허용해서 이 땅을 주거적으로 변경 고시했다 합시다. 상가 개발하도록 상업주로 변경 고시했다 합시다. 공장 건축하도록 여기다 공업주로 변경 고시했다 합시다. 그러면 이제 변경 고시되면 이 지역은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다 지구단위 계획을 정해서 보다 예쁘게 이렇게 바로 지구단위를 만들어서 개발을 해 나가도록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두시고 오른쪽도 모셔가지고는 바로 동그라미 9번에 박스 안에 들어가서 그냥 1번 주요 역세권 주변 고속버스 터미널 주변
이렇게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 그래 이 중소도시 가서 보면 시외버스 터미널 그것이 과거에 오랜 기간 동안 그 도시의 그 중심이었기 때문에 시외버스 터미널도 있습니다만은 이 도시가 평창되어서 시애각지대가 개발되고 막 홈플러스가 들어가고 상권이 급속도로 이동되어서 시외버스 터미널은 엉망인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보다 계획적 체계로 개발해서 예쁘게 다시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바로 동그라미 3번 봐볼까요? 동그라미 아니라 3번이니 박스 안에 3번 그냥 몇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고 있는 대중교통 결지로부터 몇 킬로미터 이내라면 또 지정할 수 있다고 나옵니까? 3개 이상. 이번 시험에서 그게 한번 나왔습니다. 2개 2km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 틀리는 거예요. 최소한도 몇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지로부터 몇 킬로미터 이내라면 이 지구 단위를 지정할 수 있냐? 3개 1km.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2개 2km 이렇게 나왔어요. 그건 틀린 거 바로 3개 이상이 교차해야 된다. 1km 이내다. 이렇게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 저 12번에 시범도시로 지정된 땅이 있다든가 개발행 허가 제한적으로 지정된 땅도 지정할 수 있다. 박스 안에 12번 1번 2번 봐두시고 넘어가 보셔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가지고는 111페이지 2번. 이 2번은 의무적 지정 대상지 나와요. 자, 지정권자인 국장, 시도사, 시정수는 바로 밑에 있는 3가지 장소는 지정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거기다 줄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건 3가지로 축약할 수 있는데요. 바로 어떠한 장소는 지정해야 되는가?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이 끝났다. 택지발주구에서 택지발 사업이 끝났다. 이 2가지 장소에서 정비사업이 끝났다든가 택지발 사업이 끝나면 새로운 주택 등이 탄생되어서 사용에 들어갑니다. 사용해서 10년 지나면 노화로 급속도로 변질되는데 그 점들이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장소에서 그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나면 지구 단위 계획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서 관리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걸 약자로 정택 10년이라 하는 것이죠. 정비구역에서 택지발주구에서 그 사업이 끝난 후 몇 년이 지나면 의무로 지정해서 관리에 들어가는가 10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공원에서요 해지돼 버렸습니다. 해지되면 그 지역은 급속도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땅들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제됐다면 계획적인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해서 지구단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들 철저히 집어넣어서 바로 보다 좋은 공간이 되도록 해야겠다 해서 의무적 지정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에서 공원에서 해제됐다. 그런데 그 면적이 얼마 이상이냐?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조그마한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보는 겁니다. 법에서 3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임의적인데 이상이면 의무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었고 그 면적이 얼마 이상이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 보셔봐. 이 도시적의 일부인 녹적이 있던 땅이 개발을 허용해서 주거적으로 상업적으로 공업적으로 변경 고시됐는데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 고시됐다면 새로운 도시 공간 조성할 때 계획적인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의무로 이걸 정해서 이객 만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녹지역에서 주거적으로 아니면 상업적으로 아니면 공업적으로 변경 고시되었는데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의무로 지정을 해야 한다.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임의적이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의무적이다. 이렇게 알아주셔야 돼요. 3가지. 정택 10년 그리고 시공에서 해제 30만 제곱미터 이상 녹에서 주상공으로 변경된 적종 30만 제곱미터 이상은 의무적 지정 대상적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잘 나오니까 자주 봐두셔야 되겠죠. 아직 시간 많습니다만은 그래 자주 보는 게
최고 좋은 방법에 반복해서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지금까지는 도시역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경우하고 지정을 해야 하는 의무적 지정 대상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도시역 예허지역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도시역 예허지역은 어디다 지정을 할 수 있는가? 의무적 지정 대상지역은 없고 임의적 지정 대상지역을 필요하고 있는데, 자, 3번 보겠습니다. 도시역 예허지역에서의 지구단위 계획구 지정 대상지역 찾았나요? 자, 그거 봅시다. 도시역 예허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할 때 도시역 예허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까지만 줄 거 봐요. 지정까지만 하려는 경우 나놓고 지정까지 줄 건나요? 밑에다 씁니다. 지정 밑에다 말을 만듭니다. 할 수 있다. 도시역 예허지역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부터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 법적으로 도시역 예허지역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틀린다. 있다. 이렇게 있다. 있는데 그게 세 가지 경우수로 살펴볼 수 있다. 몇 가지?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크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가로 1번, 가로 2번, 가로 3번까지 크게 묶어버려요. 한 장 넘어서 가로 3번까지. 그래, 공법은 크게 탁탁 봐야 돼요. 찾나요? 가로 1번, 가로 1번은 계획관리겠다 네모. 가로 2번은 개발진흥주겠다 네모. 가로 3번은 용도지구를 폐지. 그 말했다만 네모. 그래서 도시역 예허지역에다 일단 지구단위 계획을 시행할 수 있다. 이거 하시고, 없다면 틀린다. 있다. 있는데 경우수를 세 가지로 분류해서 규율하고 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계획관리적, 그리고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용도지구를 폐지했던 장소, 여기다 일단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획관리에다 지정하게 될 때는 면적 요건을 요구한다. 이렇게만 써놔요. 면적. 계획관리 옆에다 면적. 여기 봐봐요. 이 계획관리에다 이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때는 이렇게 콩만하게 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도시공간이 조성될 소지가 있는 경우가 되니까 자족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면적을 충분히 확보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해라 이런 게 나옵니다. 외적으로 뭐 10만도 있지만 일단 면적 요건을 요구한다. 계획관리에다 조금만 했어요. 면적 요건 요함. 면적 요건 요함 이렇게만 써놔요. 무엇을 요구하고 있다 법에서? 면적 요건. 그 다음에 개발진흥주 2번. 개발진흥주는 위치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위치. 이렇게만 써놔요. 위치 요건. 다음에 이제 이수남 사무소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발진흥주가 총 5가지로 세분되어 지정됩니다. 주거개발진흥주, 뭐 산업유통개발진흥주, 관광휴양 개발진흥주, 그 다음 복합개발진흥주, 특정개발진흥주 이렇게 이 5가지로 세분 지정되는데 그 개발진흥주 중 주거개발진흥주는 뭐 계획관리에 유치된다. 그래야만 시행할 수 있지 다른 데에 유치하고 있으면 지금 못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일단 개발진흥주를 대시상으로 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 나갈 때는 뭘 법에서 요구하고 있다고요? 위치요건. 이 정도만 일단 맛보기를 보고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113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자, 이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에 지구단위를 만들어서 결정하시라? 3년 그랬죠 아까. 그때 지구단위 만들 때에 이 지구단위를 만들 때 이 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지정됐다면 이 장소의 지정 목적, 이 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만들 건데 이 계획을 만들 때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이 있다. 그 내용이 몇 가지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2가지. 몇 가지요? 하나, 둘. 크게 보면 2가지. 몇 개? 2가지. 2가지는 필수로 포함해서 딱 고시하고 나머지 사항은 필요하다면 포함해서 딱 고시하는데 고시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구속력이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만 그 장소가 조성되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알아셔야 됩니다. 자, 113페이지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 해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에는 다음 박스 안에 있는 사항 중 몇과 몇을 포함한 둘 이상이 꼭 포함되어야 된다. 그게 시험에 3번 나왔네요 최근에. 그래 3번과 5번 사항을 포함한 몇 이상이 꼭 포함된다? 둘입니까? 넷입니까? 둘이다. 이거 체크하시고. 그래 3번과 4번을 찾아서 눈에 탁 튀게 체크해놓습니다. 3번 제가 읽고 하면 그것다 줄 겁니다. 기반시설을 배치고 뭐 그 말만 딱 줄 것이고.
기반시를 배치무 끝들에 배치하고 금용. 그 다음에 5번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저한도, 최고한도 이렇게. 그래 이제 금방 밑줄 친 두 가지 사항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사항을 묶어가지고 필수적 포함 내용 이렇게 써놔요. 필수적 포함 내용. 필수적 포함 내용. 그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구 단위를 만들게 될 때 반드시 포함해서 지구 단위가 있다. 반드시 포함해서 딱 결정 고시할 사항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두 가지 무엇이냐? 그러면 기반시를 배치고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저한도, 최고한도는 필수적 포함 내용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1번, 2번, 그 다음에 4번, 6번, 7번, 8번 이런 거 있잖아요. 9번 이런 것은 임의적 포함 내용 그러는 거예요. 뭐라 한다고요? 임의적 포함 내용. 이 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지구 단위 교섭할 때 그 계획의 내용에 따라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만약 포함해서 고시되면 그것도 구속력이 있어서 그 계획대로만 그 장소가 꾸며지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다음에는 필수적이 아니다. 임의적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가로 2번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 찾았나요?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 누가 정한다고 그랬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 이 국토개법상 여러 가지 계획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모든 계획, 행정계획의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딱 가득 차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계획의 수립 기준 등은 밑에 줄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국장이 정한다. 넘어가시면은 116페이지가 나올 거리요. 116페이지 찾나요? 자,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바로 딱 결정고시에서 이 계획에서 허용하고 있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자기의 대지를 아까 이렇게 도로 부지로 쓰세요. 아니면 공업무지로 이렇게 자기 땅이 있는데 이렇게 자기 땅이 있었는데 공업무지로 쓰세요라고 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다 건물 지으려고 이렇게. 그래 이런 공업무지 도로 부지를 공공시설 용지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공공시설 용지. 이 자기 땅을 보상도 안 받고 이렇게 전체를 위해서 내놨다 그러면 우리 법에서 가만히 있겠어? 미안해서라도 인센티브 주는 겁니다.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자기의 대지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한 그 대지의 건축주가 있다면 그 자가 그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는 여러 가지 그 관련 규정을 적용해서 건축물을 건축합니다만은 건축할 때 적용하는 여러 가지 규정 중 총 10개의 규정을 포함해서 완화를 좀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하셔요. 몇 개요? 10개. 10개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개법상 3가지 규정과 건축법상 5개의 규정과 주차법상 2가지 규정 이렇게 총해서 몇 개의 규정을 포함해서만 좀 완화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냐? 10개 이렇게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 1번에 3개, 2번에 5개, 3번에 2개에서 총 몇 개다고요? 10개. 이것은 자주 읽어두시는 게 좋아요. 자주. 완화해준다, 강화해버린다. 그래 완화할 때 그냥 해주겠어? 아니면 뭔가 내놓으니까 완화해주겠습니까? 그래 뭔가 자기 대지부를 공공시설비로 기부 제한한 경우에 완화해 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가로 2번 도시역 내 지구 단위 계획에서 자기 대지부를 기부 제한하게 되면 바로 여러 가지 규정에 완화가 있게 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118페이지 봐봐요. 118페이지 보시면 118페이지 보면은 118페이지 보면 가로 7번 봐봐요. 7번. 찾았나요? 7번 통과하고 일단 넘어가셔서 8번 넘어가시고 9번 넘어가시고 10번 봐봐요. 10번만 딱. 가로 10번 찾았나요? 10번 건폐율 용률 완화 범위 찾았죠? 가로 10번. 제1항 내지 제4항 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 적용하는 건폐율 용률은 이 말 나있죠? 바로 해당 용도 지역, 용도 지구에 적용되는 건폐를 얼마까지 완화해 줄 수 있다? 150. 용적률은? 그래, 이 수치 가지고 여러 번 우려 먹었어요, 시험에서. 그래서 수치, 건폐율이 200입니까? 용적률이 200입니까? 용적률 200. 건폐율은요?
150 이렇게 좀 수치를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셔서 하나만 가로 6번 볼까요? 이 지구단위 계획을 정하게 되는 목적이 한옥마을을 보존하자. 무엇을 보존하자? 한옥. 그래 여기가 한옥이 있는데 이 한옥마을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구단위를 정했습니다. 그랬다면 이 한옥마을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구단위를 정했다면 그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지구단위로 지정된 그곳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한옥 지으려고 대지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때 대지부를 기부천하였다 합시다. 그때는 바로 주차장 설치준 이것을 대포 완화해 주는 거예요. 대포 완화해 줘. 그거 보면은 바로 100%까지 완화해 줘. 100%까지. 몇 번까지요? 100%. 그 말은 아예 주차장 안 만들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주차장 안 만들어도 된다. 여기가 지금 한옥 들었습니다. 한옥이란 것은 바로 뜻이 그래. 나무하고 흙하고 이렇게 볏집 이렇게 구성된 집을 한옥 그래요. 철근 콘크리트 가면 한옥을 하지 않아 법에서. 그래 한옥집은 진동이 일어나면 붕괴될 소지가 있으니까 여기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해서 지금 딱 조성되고 있는데 여기 한옥 건축물 지는 자들이 각 주택마다 한 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를 만들어라 그러면 어때요? 차량이 각각 집마다 들어가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로 집안 흔들려서 한옥이 붕괴될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지구단위 계획이 정된 장소에서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까지 완화해서 아예 주차장 만들지 않도록 해줄 수가 있다. 그런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지구단위 계획이 정된 장소에 보면 동네 입구에 별도로 공용 주차장이 있어요. 공용 주차장. 여기다가 차 받치고 들어가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또 이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 나가자라고 지구단위 계획이 정된 장소에도 주차장 설치기준을 몇 번까지 완화해서 줄 수가 있는가? 100번까지 완화 적용을 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지구단위 계획이 정됐다든가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지구단위 계획이 정된 장소에서는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몇 번까지 완화 적용을 해 줄 수 있는가? 100%까지 이렇게 좀 받으셔요. 이것도 한 문제로 출제된 바 있습니다. 100을 가로쳐 놓고 가로 안에 들어갈 그 수치로 옳은 거 이렇게 간단히 나왔습니다. 작년 재작년 때. 몇 번까지요? 100%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가지고 그거 119페이지 가로 3번 보셔봐요. 119페이지 가로 3번 찾나요? 자, 도시적 예허적에 지금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되어서 거기서 이렇게 자기 대지부를 공공수로 기부천합한 자가 있다면 그 자들에게도 바로 건폐율을 그 용도적에 정되는 것에 얼마까지 완화해 줄 수 있냐?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까지 강화합니까? 완화합니까? 완화. 그래 119페이지 마지막 이거 가로 1번 그것도 좀 읽어보시고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2번 하나 봅시다.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상단에 지구단위 계획 안에서는 무엇으로 그거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축물 용도 종류 등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무엇으로 완화해 줄 수 있다고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완화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제일 밑에 가로 4번 봐요. 그 페이지 제일 밑에 그 페이지 4번 제일 밑에 4번 찾았나요? 그거 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여러분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들어가서 대지 가지고 건축물을 건축한단 말이에요. 지구단위 계획에서 건축물을 건축한다든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다든가 공작물을 설치하려면은 무슨 계획에 맞게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이 지구단 만들어서 딱 결정고시 했을 건데 그 계획에서 결정고시된 지구단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는 이 건축물을 건축하고 그래야 되지 허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계획을 만들어서 결정고시하기를 이 블럭에 있는 대지에 따른 의료시설에 해당한 것만 져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의료시설 뭐 병원이란 말이에요. 병원 예를 들어서. 근데 여러분이 여기 대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병원이 아닌 의료시설이 아닌 무슨 뭐 여기가 상업적이라고 해야 해요. 그 유락을 건축한다든가 숙박시를 건축하면 위법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위법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여기가 지금 비록 상업적이라 합시다. 용도적은 상업적이라 하더라도 원래 상업적은 유락설인 건축물도 지을 수 있고 숙박시에 해당한 건축물도 지을 수 있는 겁니다만은 그러나 그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됐고 지구단위 결정고시 되기를 이 계획에 의하여 바로 제한된 건축물 용도가 지금 의료시설만 져라라고 되어 있다면 바로 의료시설만 건축해야 되지 이 계획에서 허용하지 않는 건축물 건축하면 불법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내용이 가로 4번에 나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물의 용도 변경,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무슨 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계획에 반하게 건축하면 아까 몇 년 며칠이라고 했나요 제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을 범죄한다고 그랬죠. 그것은 다음에 자 벌칙 규정이 나오는데 하나 써놔요. 거기다 하여야 한다 해놓고 밑에다 써요.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에 범죄한다 이렇게 딱 써놓으세요. 그것도 알아셔야 돼요. 결국은 몇 년이다고요? 3년입니까? 2년입니까? 그래 3년이냐 2년이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에 범죄한다 이렇게만 간단히 써놔요. 2년 2천 이렇게만 써놔도 알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큰 4번 이제 그 위에 보면 가로 1번 2번 중요해요. 가로 1번 2번 꼭 읽어두셔. 아까 강조했습니다. 1번은 3년 다음날 효력을 낸다. 찾아 됐나요? 몇 년 몇 년? 3년 다음날 효력을 낸다. 그 말 잘 읽어두시고 밑에는 5년 다음날 효력을 잃는다. 찾아요. 그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게 어떨 때는 3년이고 어떨 때는 5년인가 이것도 잘 엮어서 짝짓게 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 앞에 있는 말 지구 단위 계획을 증언한 도시군관리계 결정으로부터 몇 년에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하지 않으면 몇 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지구 단위 계획 지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 결정은 효력을 잃게 있는가 이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3년 다음 날 꼭 나와야 된다. 효력을 잃는다. 효력을 잃는다. 거기다 같은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실효된다 그랬죠. 실효. 한자로 뭐라 한다고요? 효력을 잃는다. 이걸 실효. 자, 그리고 이건 자, 이렇게 지구 단위를 만들어 가지고 야,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이런 거 해라라고 딱 행정청에서 얘네들이 여기까지 행정력 동원해서 딱 결정고시해 줬습니다. 지구 단위를 딱 결정고시했다면 고시된 이런 사업을 가서 해야 되는데 몇 년에 착수하자면 그 계획 그 결정은 또 효력하게 된다. 5년. 거기 찾았죠. 5년 다음 날 효력된다. 자, 이렇게 하면은 본시험에서 한 문제를 가볍게 건지는 겁니다. 할 거 없지 않습니까?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우리는 이 파트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반서 설치 장비 계량권에 대해서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죠.